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3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희수 헌재소장 인준 부결로 촉발된 추미애 대표와 박지원 의원 간의 설전이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지금 국회가 요즘 보면 정말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추경 이후로 아주 설전도 많이 오가는데 네. 추다르크라고 불렸던 우리 추미애 대표가 다시 한번 네. 먼저 시작을 했고 박지원 의원까지도 나서서 정신 나간 정당이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 김의수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사실 현재 재판관이고 예. 현재 소장이 이게 임기가 1년 정도 남기에 있어서 어떤 여야나 어떤 장리 장량을 떠나서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뭐 소장으로서 물론 흠결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협조해 줄 수 있는 여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국민의당이 좀 섭섭하게 이렇게 예. 부결시킨 것에 대한 표현이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정기국회 때 정부가 내세우는 개혁입법이라든지 또 내년도 예산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소야대 전국에서 협조를 구해야 될 가장 밀접한 파트너가 국민의당이기도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연일 추미애 대표가 강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의 그 입장도 사실 난처하고 공공한 입장이겠습니다만은 불쾌하기 짝이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네. 하나는 추미애 대표가 갖고 있는 야당과의 관계 설정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번 박성진 그 중기 벤처부 장관 후보에 내세울 관계되는 어떤 청와대와 여당과의 호흡 예. 또 말하자면 스킨십도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정무적인 판단이라든지 한 방향 정렬로 되는 말하자면 청와대와 여당의 단일한 부분 그게 의존해서 야당과의 좀 폭넓은 어떤 그 협치의 중간 지렛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여당과 국민의당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박지원 대표가 처음에 부결 났을 때 교각사루라고 얘기하는 거를 그 SNS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보기에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잘못됐다는 거냐, 국민의당이 잘못 가고 있다라는 거로 보여지는 해석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추미애 대표나 뭐 청와대 반응이 나온 이후로 다시 보충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결국은 정부 여당에서 잘못했다. 예. 그 얘기를 한 거다. 교각사루라는 말이. 그렇게 하면서 결국 반응이 약간 중립적인 반응일 수가 있었는데 청와대나 야당이 끝으로 밀어붙이면서 결국은 선택지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박지원 대표 입장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가는 경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사실 그래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자유투표를 하겠다라고 했으면은 여당에서 노력해가지고 한 표라도 더 긁어 모았어야지라고 하는 게 가능한 얘기거든요.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 하고 결과가 안 나오니까 적폐 야삼당이라고 하면서 예. 국민의당을 적으로 돌렸단 말이죠. 그러고 또 형제가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언제 네. 또 형제 대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서로 상해 있는 그렇게 악화되는 일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안철수 대표가 그 전에 호남에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했는데 거의 그 관심을 못 걸었어요. 그 지지율도 예. 등락이 굉장히 미미했고 그리고 관심도 못 얻고 그렇다고 보면은 호남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제로섬 게임의 장이다. 예. 그런 면에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존재감을 부각해가지고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쪽 상대편의 표를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쪽에서 그 감정적으로 밀어붙이니까 어찌됐든 그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계속 밀어붙이면은 결국은 정기국회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얘기하는 개혁입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협치도 무너지고 성공한 정부가 점점 멀어진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뭔가 당근들을 만들어가지고 협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좀 달라졌습니다. 네. 청와대가 적폐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적폐다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 안 대표의 이런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야당으로서 안 전 대표가 이제 대표가 되는 순간 싸우겠다는 말을 강조했기 때문에 예. 그런 스탠스가 어떻게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하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 안 대표께서 이제 바른 정치, 새로운 정치를 이제 선언했기 때문에 자기가 얘기하는 극중주의라고 하는 말 사실 어려운 얘기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보면요 좌우를 이렇게 한쪽 방향에 두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가겠다, 예. 또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선정했는데 그런 면에서 과연 현재 하고 있는 길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이제 투쟁 일변도를 하는 거하고 새로운 정치하고 얼마나 맞아떨어지게 될 것이냐. 가령 이번에도 전북에 갔을 때 물론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께서 고창 출신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많은 이제 저항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근데 실제적으로 지역 예산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지역에 갔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시 자기도 과거 올드 프레임의 어떤 지역주의에 기대는 어떤 새로운 어떤 출로를 그런 식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조금 세련되지 못했다 그런 예. 생각이 아쉬움이 들고, 자기가 말한 얘기대로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좌든 우든 말하자면 여당과 함께 할 일은 여당과 함께 하고 여당과 예. 함께 하는 같이 하고 하는 것을 잘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렇게 일을 해가는 것이 좋겠다. 이번의 경우는 좀 너무 지나치게 바로 전대를 끝나서 그런지 투쟁 일변도로 가자라고 하니까 좀 저항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부결 사태 전에 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낙마를 했고, 근데 이번 어쨌든 여당은 청와대를 지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박성진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여당조차 어제 침묵 속에 사실상 부적격 의견에 합의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청와대 입장이 정말 곤란스러워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여당의 어떻게 보면 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불쾌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청와대가 좀 입장이 명료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지를 하려고 하면 확실히 지지하든지 아니면 철회를 하든지 여당도 어렵고 청와대도 어렵게 돼가는 것을 분위기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이번에 사실 그 어제 상황을 봐도 어리둥절해요. 사실은 저런 것들은 요새 워낙에 초유의 사건들이 많으니까 네. 이게 그 좀 어리둥절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야당에서 해야 할 걸 여당에서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쟁 중에 자중질환 같은 느낌인데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도 일단 뒷짐지는 분위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처럼 이번 그 상황에서도 국회 이니셔티브는 정당이 가지고 있다, 여당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긴 했으되, 그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현 정부에서 그 거의 유일한 탕평 인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이 탕평 인사까지 막아버리는 극단적인 것들을 한다라고 하면은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게 야당도 상대해야 하고 국민들의 여론도 수렴해야 하고 이런 역할을 해가지고 청와대에 전달을 해가지고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청와대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역할 분담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 앞으로 참 걱정이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박성진 후보자가 어떻게 될지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궁금한데 좀 예상을 해주신다면.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정말 참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방금도 지금 자막에 나오다시피, 그러니까 지명을 철회하면 자기 스스로가 인사를 잘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기 고백하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여당과의 관계를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 일정하게 국회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국회가 일정하게 부적격하다는 인물을 무조건 이렇게 거부하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것도 쉽지 않은 건데, 저도 청와대가 이런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밀리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동안의 프로세스,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철저하게 검증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지금까지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사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했다는 걸 인정하면서 실제로 국민 전체가 봤을 때 저분은 여러 가지 어떤 종교관이나 이념을 떠나서
과연 솔직했느냐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을 수 있고 물론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저분을 구하는 것조차도 장관 후보 하나 만드는 것조차도 정말 힘들었다. 여러 사람 중에 이렇게 다양한 이제 인재가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개를 젓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저 수준으로까지 갔다라고 뭐 저 수준이라는 표현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여러 가지 험결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렸다는 고민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야말로 초심으로 돌아간다라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 그것은 정말 밀리냐 안 밀리냐 그런 판단으로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빨리 뭐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민정수석이 같이 회의를 하고 이것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후보자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사퇴를 시켜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김 의원님께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를 보면 어제 사태를 봤을 때 여권과도 약간 애매해졌고 그다음에 우호적인 줄 알았던 국민의당은 이제 완전 돌아섰고 지지율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지지율이 나오는데 또 떨어졌어요. 게다가 한국당은 이제 서서히 보수 통합 논의가 물살을 타가는 분위기고 여러모로 악재가 겹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청와대와 여당의 엇박자 그리고 이제 각종 인사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양쪽으로 지지율이 빠지는 이유는 지지층에서 빠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재인 말하자면 정부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그 힘이 붙게 되는 두 가지가 겹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박성진 후보의 경우는 지지자 중에서 빠질 것이고 또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중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드 배치를 했는데 명쾌히 배치한다라고 얘기하면은 될 텐데 임시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배치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사드를 배치하는 데 대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사드 반대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성주 국민의 어떤 이중적인 입장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합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입장을 간명하게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기 입장을 이렇게 사드를 배치를 하기로 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저는 청와대와 여당과의 한 방향 정리가 필요하다. 가령 솔직히 여당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아니 후보로서 장관이 될 만한 사람을 추천해놓고 우리 보고 밀어붙이라고 해야지. 우리 입장에서 신이 안 나는 사람을 말해놓고 우리 보고 커버하라 그러면 우리는 무슨 거수기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청와대가 인지할 필요가 있고 지금이라도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정무수석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 한편으로는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의 지금 현재 청와대 인사 라인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인사수석이 사실은 각 수석별로 부처별로 오는 것을 취합하는 형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인사수석의 문턱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힘들 시스템적으로 인사수석이 취합하거나 자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민정수석한테 가고 민정수석은 그동안에 해왔던 스크린의 깊이가 좀 더 없다면 조금 더 통 깊이 검찰이나 뭐 한편으로 경찰이나 협조해서 더 모자라는 부족했던 구멍이 어딘가를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해 주신다면요. 아니 아까 사드 문제 얘기하셔가지고 사실 이거 임시 배치라고 하는 건 애초부터 임시 배치였어요. 북한에 핵이 없어지면은 이거는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게 임시 배치라는 거예요. 임시 배치에 또 임시 배치라고 하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초반에도 뭐 사드 전자파 얘기 나왔을 때 여당에서 상당 부분은 뭐 아주 심한 말까지 해가지고 반대 입장을 끝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조사를 해보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또 거의 제로다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제가 말씀하시는 거에 동의를 하고 지금 뭐 예전에 뭐 간철수라고 했는데 지금 간철수는 강철수가 돼가고 있는데 오히려 현 정부는 계속 간을 보면서 양쪽의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노무현 정권 때도 보이지만 노무현 정권 때도 아주 강성 노조 집단과 그리고 진보 진영 이런 집단이 결국 무너져가지고 안 좋았는데 그 계기가 결국 이라크 파병 문제였어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드 문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뇌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지금 여러 가지 그 대책을 내오는데 사실 이럴 때는 좀 확실하게 선택을 해가지고 외연 확대를 하든지 양쪽의 위기가 있다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지지층을 버리더라도 다른 쪽을
취하면 되거든요. 초기에 취임할 때부터 나는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의 대통령이고 싶다. 거기도 다 포함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사실 그런 말하고 정반대의 행보가 계속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역시 확실하게 그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이 그 대통령으로서의 맞다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의 위기를 일정 정도 수집하고 그다음 미래를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현안 중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가도 상당히 관심이 높습니다. 국민의당은 정말 지금 몸값이 높아진 것 같아요.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면에서 바른정당이 이제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인지하느냐 문제겠죠. 사실은 김민수 재판관의 문제는 좀 당혹스럽게 느낄 수 있고 예. 박성진 후보의 경우는 사실은 여야가 합의되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사실 이념적인 부분이 굉장히 쟁론이 되고 있거든요. 예. 국민의당이 그런 이념적 스펙트럼 속에서 그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이고 지금도 아마 그런 면에서 명쾌한 집단적 입장을 갖고는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정말 성소수자 문제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교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까가 아마 최종적으로 그것은 그 결론을 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민의당이 이번에는 여당의 편을 들어줄 것 같습니까? 이제 그렇게는 가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자유투표라는 형식으로 예. 말하자면 조금 더 우호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혁신위가 어제 발표를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지우기에 좀 나선 것 같습니다. 출당 권고를 했고 서청원, 최경환 의원도 지금 함께 탈당을 권유받았거든요. 네.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어제 대부분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강하게 반발한 사람들 얘기는 친박이라고 하는 분들의 얘기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 귀구려 볼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대여 투쟁을 해야 할 때 왜 내부를 쪼개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모처럼 야3당이 연대를 할 수 있는데 이념이 다른 바른정당, 지역이 다른 국민의당과 연대를 하는데 이게 무르익고 있는데 내부의 분열이 있으면은 이 연대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의 제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홍준표 대표가 얘기가 계속 바뀌었잖아요. 대선 전국에서는 사면을 해주고 그다음에 뭐 또 재판 이후에 하겠다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땡겨서 하고 그리고 반발이 있으니까 또 대선 재판 결과 전후로 해가지고 다시 논의하겠다. 이렇게 약간 지도부가 혼선을 보이는 그런 것들을 보이면서 리더십이 강해야 할 지금에 이것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보다는 지금 이게 전략적으로 좋은 때냐, 효용성이 있는 조치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많이 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뉴스 가치로 보면은 여당에서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는 거죠. 어제 자유한국당 내부에 있어서의 여러 논란은 어떻게 보면은 여당을 돕는 역할이 될 수도 있다. 내분도 있지만 전체 그 담론이 시장에서 시선을 또 자유한국당으로 돌려가지고 과거의 아픈 트라우마를 계속 건드리는 그래서 과거에 박근혜 정부의 적폐에 대해서 다시 부각시키고 그러면서 여권의 공세에 정당성을 제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논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왕에 재판 10월 중순쯤에 재판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전략적으로 장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같이 그 오락가락 이런 분위기로서는 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하고 아니면은 좀 어차피 합칠 거 아니에요, 다. 그러면은 내부에서 그걸 갈라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게다가 지금은 결국 TK가 그 기반인데 TK의 그 대부라고 하는 최경환 의원을 또 쳐내고 이런 분에는 내부 동력을 너무나 약화시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적절하지는 않았다. 지금 시점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대체로 어제 기사들 중에 상당히 많은 얘기가 아무래도 바른정당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제공을 해주고 보수 통합이 훨씬 더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사들도 많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같이 숨고르기가 되는 거죠. 이제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마침 또 이해원 대표의 문제가 생겨서 예. 또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또 혼란을 가지는데 비대위 체제가 되지 않은 상태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누가 되느냐, 다 11월로 정해진 전당대회에서 김무성계가 되느냐, 또 유승민계가 되느냐에 따라 통합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자유한국당도 10월 중순까지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이 만료되는 10월 16일 밤 예. 17일부터 지나서 아마 10월 20일 지나야지 판결이 날 것 같거든요. 그럼 예. 그게 10월 말 11월 초가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굉장히 긴장도가 높아지고 또 양쪽 모두의 기류에 따라서 좀 더 통합적인 결과적으로는 그게 아마 바른정당의 전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10월 넘어가면 지방선거 분위기가 꽤 등장하거든요. 예. 그러면 지역에서의 말하자면 호남은 호남대로 뭐 영남은 영남대로 지역에서 민심들이 흩어져서 뭐 하느냐 통합하라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바른정당과 말하자면 자유한국당의 밑에서부터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그렇게 보면 실제로 어저께 혁신위가 만들어낸 결과들이 상당히 더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제 김태형 최고위원도 굉장히 뭐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셨고 굳이 뭐 지금 시기나 이런 걸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장우 의원 그다음에 뭐 황성욱 혁신위원도 아예 혁신위에서 나갔고 반발이 계속 확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나요? 친박계에서 지금은 조용히 하고 있지만. 일단은 10월 달까지 보겠죠. 예. 상황이 이게 다시 재생산되는 구조는 일단 덮었으니까 10월 중순까지는 뭐 잠복해가지고 갈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이 시점에 그거를 던졌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거는 지금 바른정당에서 지도부가 교체 시기에 있거든요. 예. 이 타이밍에 통합을 빨리 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바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놓치면 또 한참 지나가지고 해야 하니까 결국은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에나 가능하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지방선거니까 준비해야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던졌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찌 됐든 지금은 내부의 반발이 너무나 심하고 또 논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한 게 뭐 최경환 의원 일사부재리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눌러놓을 수 있는 명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설득할 수 있는 논리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제 상황에서는 한 발 물러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찌 됐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건 쇼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바른정당에서도 일단 거리를 두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는 좀 잠복해서 10월 달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주 전 의원, 김우석 부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